한국 증시가 또 일을 냈습니다. 오늘 5월 15일 오전 9시 11분 단 7거래일 만에 7천에서 8천. 사상 처음으로 8,000P가 현실이 됐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다음 정거장은 10,000P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축으로 풀어드립니다. 첫째 반도체, 둘째 자본시장 개혁, 셋째 미중 화해,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10,000P로 갈 수 있는가까지 묶어드릴게요. 이야기는 오전 9시 11분에서 시작됩니다. 시초가가 형성되고 단 11분 만에 코스피가 8,000선을 밟았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8,040까지 터치, 사상 신기록입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는 7거래일입니다. 코스피가 7,000에서 8,0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요. 역대 어느 사이클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 시가총액은 이번 상승으로 6,300조 원대, 올해 1분기 4,000조 원대에서 단 몇 달 만에 50% 이상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 가지 더, 한국 시가총액의 달러 환산 가치는 약 4조 1천억 달러, 10,000P까지 간다면 5조 4천억 달러까지 추정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누가 이 장을 끌었나? 답은 압도적으로 반도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끝없이 늘면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한국의 두 거인,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그 두 회사가 이 흐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들의 영업이익은 분기마다 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KB증권 추정이 충격적입니다.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919조 원, 지난해 영업이익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몫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폭발했느냐? AI 모델이 커질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메모리의 가격이 분기마다 2자릿수로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고 물량도 늘어나니 이익은 그냥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어제 큰 호재가 추가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엔비디아의 H200, AI 칩이 중국 빅테크 10개 회사에 수출 승인된다는 소식. 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어디서 만들까요? 정답, 한국의 그 두 회사입니다. 결국 중국 AAI 수요까지 한국 메모리의 추가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도라는 거죠. 당위 호재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 이익 상향 요인입니다. 두 번째 축으로 가겠습니다. 자본시장 개혁. 이게 사실 이번 8,000P의 진짜 비밀입니다. 단순히 한 분기 이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 자체의 평가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난해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2차 개정안이 또 통과됐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을 살 때 늘 따라붙던 단어가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도 한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디스카운트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의 선행 P/ER은 현재 약 7.5배. 과거 시장 정점에서 중간값이 10배였던 걸 감안하면 아직도 위로 올라갈 공간이 30% 정도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단숨에 사상 최고점을 갱신한 배경에 이 개혁이 있습니다. 즉, 이번 8,000P는 한 회사 한 분기 호실적이 아니라 시스템 평가가 바뀐 결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축, 미중 관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로 시장의 가장 큰 공포 하나가 사라졌어요. 이른바 관세 폭탄. 이게 한국 시장에 왜 폭발적인가? 한국 코스피는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외 매출의 가장 큰 두 고객이 누구일까요? 미국, 그리고 중국이죠. 그 두 나라가 다시 말을 트기 시작했다는 건 한국 입장에서는 잃었던 두 시장을 동시에 되찾는 셈입니다.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 허가 소식까지 더하면 한국 반도체에는 사실상 2배 호재죠. 물론 한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늘 변동성이 큽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니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장 이상한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한국 시장에서 누적 80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번 달만 따져도 20조 원 순매도.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시가총액 기준 지분율은 31%에서 38%로 오히려 7%포인트 올라갔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한 단어, 주가 상승입니다. 일부 매도가 있어도 보유 종목 가치가 더 빠르게 올라서 결과적으로 지분율이 커진 거예요. 결국 외국인은 한국 시장의 코어 자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다음 정거장은 어디일까요?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목표치를 7,000에서 8,000으로 이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10,000피, 더 나아가 12,000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환호 속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 외국인 추가 매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빠른 속도. 7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는 정상이라기보다 비정상에 가깝습니다. 일시 조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플러스 자본시장, 개혁 플러스 미중 화해. 이 세 축이 동시에 움직여 만든 게 오늘의 8000P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